내 아들이 연쇄살인범이라고요. 나는 살인범의 어머니였습니다. 60대 여성의 아들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입양하였다는 것, 아들의 친부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것 등 여러 반전을 거쳐 궁극적으로 모성애와 속죄의 의미를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는 올해 65입니다. 이름은 참이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새벽 5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세요? 서울경찰청 강력계입니다. 차준혁 씨 계십니까? 내 아들입니다. 잠깐만요. 나는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경찰이. 그런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차준혁 씨에 대한 체포 영장입니다. 살인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살인?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들이 살인이라니. 3일 전 강남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연쇄살인? 나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강남에서 젊은 여성 3명이 살해된 사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부인 증거가 있습니다. CCTV, DNA 목격자 진술까지. 아니에요. 우리 준혁이는 착한 애예요. 경찰은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 옷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피 묻은 옷, 피 묻은 칼,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진. 이게 뭐죠?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아드님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경찰이 간 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살인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너 어디야? 엄마. 미안해요. 준혁아, 경찰이 왔어. 내가 살인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침묵. 준혁아, 대답해. 네, 엄마. 제가 했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거 맞아요. 준혁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으아, 내 아들이 살인범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인, 아드님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 없습니까? 없었어요. 준혁이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준혁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엄마, 고양이가 죽었어. 어머, 우리 나비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자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비는 건강했습니다. 7년 전, 준혁이가 대학생이었을 때, 준혁아, 내 방에서 왜 이상한 냄새가 나니? 아, 실험용쥐 키우고 있어요. 생물학 과제요. 쥐를? 네, 괜찮아요.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준혁이는 생물학과가 아니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5년 전, 준혁이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준혁아, 군대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 아니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준혁이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비정상이었습니다. 2년 전, 준혁이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엄마, 저 오늘부터 야근 많이 해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요. 저는 밤에 일하는 게 좋아요. 준혁이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 4시.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엄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그렇게 야근을 많이 시킬까? 그리고 1년 전, 준혁이 방에서 이상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들 사진이 붙어 있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김지은, 나이 25세, 직업 회사원, 퇴근 시간 오후 7시, 집 주소. 준혁아, 이게 뭐니? 아, 그냥 제 관심사예요. 사람들 관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특이하네. 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스토킹 노트였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상할 리 없어. 내가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괴물이었습니다. 준혁이는 3일 후 체포됐습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연쇄살인범 차준혁 검거. 냉혈한 살인마의 실체. 나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차준혁의 어머니 차미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이런 일이.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나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숨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이 집 앞에 왔습니다. 차미란, 나와. 내 딸을 돌려내.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한 중년 여성이 나를 때렸습니다. 내 딸이 죽었어. 너 같은 엄마가 그런 괴물을 키웠어. 나는 맞았습니다. 피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딸이 살아나? 내가 제대로 키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는 준혁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징조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해. 이렇게 살 자격이 없어.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혁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준혁아. 엄마 죽지 마세요. 뭐? 엄마가 수면제 꺼낸 거 알아요. 죽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저는 괴물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준혁아. 엄마 살아주세요. 엄마까지 죽으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나는 울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키워서.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수면제를 버렸습니다. 살아야 해.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제수복을 입고. 준혁아. 준혁이는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차준혁, 당신은 2024년 11월 5일, 7일, 9일에 걸쳐 3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서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미있어서라고? 네,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렇게 냉혈한 사람이었어?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 감정을 받았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네.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죄책감, 공감 능력, 양심 그런 게 없어요. 준혁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았습니까? 왜 갑자기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참았어요. 엄마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네. 엄마가 슬퍼할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멈출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차준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내 아들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남편 민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당연히 와야죠. 당신이 쓰러졌다는데. 남편과 나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준혁이 양육권은 내가 가졌습니다. 준혁이. 사형이래요. 알아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준혁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준혁이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낳았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30년 전 당신은 난상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준혁이를 낳았어요. 당신은 출산 후 의식을 잃었어요. 3일 동안이요. 그 사이에 병원에서 아기를 바꿨어요. 바꿨다고요? 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를 당신한테 준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당신이요? 네. 저는 당신이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병원에 부탁했어요. 다른 아기를 주세요 라고. 그래서 병원은 버려진 아기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준혁이에요. 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모릅니다. 병원에 버려진 아기였어요. 준혁이의 친부모는? 모릅니다.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미란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나는 울었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사이코패스인 건 유전인가요? 아마도요. 친부모 중 한 명이 사이코패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 며칠 후 낯선 여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차미란 씨 맞으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차준혁의 친어머니입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어머니요? 네. 제가 30년 전에 준혁이를 버렸어요. 여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왜 준혁이를 버렸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강간당해서 준혁이를 임신했어요. 범인은 연쇄살인 범이었어요. 강성훈이라는 사람이요. 강성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유명한 연쇄살인범. 강성훈이 저를 강간했고 저는 임신했어요. 낙태할 수 없는 시기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보는 순간 무서웠어요. 이 아기 안에 강성훈의 피가 흐른다는 게. 그래서 버렸어요? 네, 미안해요. 저는 나쁜 엄마예요. 나는 복잡했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사이코패스인 건 강성훈 때문인가요? 네, 강성훈도 사이코패스였어요. 유전된 거죠. 차미란 씨 미안해요. 제가 준혁이를 버린 바람에 당신이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준혁이를 사랑했어요. 30년 동안. 정말요? 네. 준혁이가 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아들을 사랑해줘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근데 저 준혁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구치소에 가보세요. 면회 신청하면 될 거예요. 고마워요. 며칠 후 정희는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죽이고 싶대요. 뭐? 저를 만나는 순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요.
준혁이는 친어머니도 죽이고 싶어 하는 괴물이에요.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면회했습니다. 엄마, 준혁아.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저 내일 죽어요. 알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준혁아. 엄마, 제가 편지 썼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혁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같은 괴물을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뭘 했든. 준혁이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알아. 엄마. 고마워요. 30년 동안. 나도 고마워. 엄마 아들이 돼줘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안녕, 준혁아.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는 사형당했습니다. 나는 준혁이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엄마, 저는 괴물이었어요. 감정이 없는 괴물. 하지만 단 한 사람, 엄마만은 달랐어요. 엄마를 볼 때만큼은 뭔가 느껴졌어요.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30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친아들도 아닌데요.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엄마가 아무리 잘 키워도 저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이제 저는 떠나요. 이 세상이 저 없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평화를 찾으세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엄마. 비록 제대로 된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차준혁. 나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사랑해.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피해자 가족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놀아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놀아줄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 있어요? 응, 있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어. 왜요? 나쁜 짓을 해서. 할머니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응.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할머니는 그래도 사랑했어. 나쁜 사람도 사랑해요? 응.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아들이 나쁘든 좋든. 아이는 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엄마였을 거예요. 나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준혁이 사진을 봤습니다. 준혁아,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살고 있어. 내가 없어서 외롭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돌볼 거야.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한테 줄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준혁아, 사랑해. 엄마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나는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참이란이다. 살인범의 어머니였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준혁이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제 나는 다른 아이들을 돌볼 것이다. 준혁이 대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준혁아, 안녕. 엄마는 잘 살게. 너도 편히 쉬렴. 자막 아이가 괴물이 되는 건 부모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죄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스토리는 60대 여성이 아들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입양하였다는 것, 친부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것 등 여러 반전을 거쳐 궁극적으로 모성애와 속죄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